야,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 초전도 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김현탁 박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하나는 저항 그래프인데 특정 온도에서 이 LK99가 금속이다가 갑자기 저항이 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두 번째 이유는 반자성 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LK99의 반자성 정도가 흑연의 5000배를 넘는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저항을 보여주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0이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들이 설명을 하시기에 이럴 수 있다. 왜냐면 실험은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좀 이상한 게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원래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에 다다르기 전에는 반자성 성질을 띠면 안 되거든요. 완전 0이어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 한 마이너스 3? 조금 반자성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초전도체라고 말하기는 이상하지 않냐? 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김현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차원의 금속이 되면 옆에 있는 건 뭐예요? non-메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두 개가 같이 나타나게 되니까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샘플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 LK99 안에 초돈도가 아닌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1차원 라인을 싹 깎아 오려낼 수 있겠지?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이걸 어떻게 깎아낸다는 거냐? 초전도를 일으키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것은 가능할지 어떨지 모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우선 너무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초전도체가 아까 전에도 막 전자, 원자 얘기 나오듯이 이 아주 작은 애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1차원으로 깎아냈을 때 그럼 이 1차원은 계속해서 초전도체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다른 문제라고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김현탁 박사는 BRBCS 이론이라는 2021년에 자기가 만들어서 발표한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으로 LK99가 초전도체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천 개의 초전도체 중에 아주 일부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BCS 이론인데요. BCS 이론이 전자도 초유체처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얘네들은 점성이 없어서 너무너무 잘 흘러요. 그래서 컵에다가 담아놓고 얘를 휘젓잖아요. 영원히 빙빙 돌아요. 그런데 초유체가 일어나는 원리는 밝혀져 있었어요. 어떤 특정 종류의 입자, 그러니까 보손이라고 불리는 입자만이 이런 초유체 현상을 보이는데 문제는 전자는 그런 입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얘가 어떻게 해서 쌍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보손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전도가 된다는 거죠. 쿠퍼쌍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온도가 충분히 내려갔을 때 만들어져요. 그때 도선 안에 있는 격자 진동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이런 순간이 오는데 전자가 격자 진동이랑 충돌을 했는데 얘가 만들어낸 이 격자 진동의 변화를 뒤따라오는 전자가 이걸 파도처럼 타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매트리스에 볼링공을 굴리는 상황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볼링공을 굴리면 뒤에 움푹 패인 길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 뒤에 바로 공을 굴리면 너무 잘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없다. 이런 일이 쿠퍼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30켈빈 이상에서는 이 쿠퍼쌍이 생기지 않더라 라는 게 이 BCS 이론의 결론인데, 그런데 세상을 보면 수천 개의 초전도체들이 있죠. 30켈빈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 둘이 어떻게 쿠퍼쌍을 이루지? 이게 사실 과학자들도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이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드는데요. 그 김현탁 박사 논문에 나와 있는 BRBCS 이론도 바로 그 이론 중 하나인 거죠. 그런 이론이 한 2000개가 있대요.
LK99가 화제가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레시피인데, 레시피를 보면 완전 연금술을 상상케 합니다. 탄화납과 황산납을 5대5 비율로 섞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마에서 공기와 함께 750도로 24시간 동안 가열을 해요. 이러면 라나카이트라는 게 나와요. 이름이 참 어렵죠? 얘를 우선 킵해두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구리와 임 분말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요. 그리고 얘를 진공 상태의 크리스탈 관에 넣어서 밀봉을 하고요. 가마에 넣습니다. 그리고 550도로 48시간 동안 구워요. 그럼 얘가 인화 구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었던 라나카이트 있잖아요. 얘랑 이걸 두 개를 막 쪼개서 섞어요. 섞은 다음에 다시 진공 상태의 크리스탈관에 넣어서 밀봉을 하고요. 가마에서 925도로 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구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LK99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보면 적절한 비율로 섞어라는 말이 있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보면 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구워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 결국에는 5시간도 구워보고 5시간 10분도 구워보고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샘플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김원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어떻게 뭘 하려고 홍보를 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논문을 쓰고 학자는 주장을 하는데 논문을 쓰려고 이제 저널에 보낸 것밖에 없는데. 초전도체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게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는 신기한 물질인 건 확실하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